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용해인 당선인과 인터뷰 혹시 좀 들으셨습니까? 이제 앞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예,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네네. 이제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돌아가려면 제명 처분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 네네. 제명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의원 임기가 개시되면서인지 아닌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네네. 이 그런 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정리해야죠. 바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예,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범 당시도 네, 이 참여한 소수 정당은 이 나중에 그리고 모든 저희 이제 그 구성 그 비례 의원 다 네, 그렇습니다만 네.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율적인 음. 선택에 의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취지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 차원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네네네. 지금 한 명 한 명이 더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네. 소수정당 몫의 두 명의 당선인이 그 소속정당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은 지켜야 네. 되고 네. 그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명의 그 소수정당 몫 그러니까 용해인 당선자와 조정은 당선자의 경우 본인이나 그 원래 소속 정당에서 제명을 요구를 하면 바로 그건 응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소속 정당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네. 본인이. 네. 지금 용해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교섭단체가 정 문제라고 한다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그 시민당은 이 검찰 개혁이 주축이 된 당이거든요. 네. 그 촛불 시민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예. 원래 저희 출발의 취지를 그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런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용해인 당선인의 말을 정리를 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공동 교섭단체는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네. 일하는 국회법이라든지 기본소득 관련 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처리한다라고는 약속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 갈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역량이겠죠. 그 그래요. 여당이나 저희 알겠습니다. 당이. 근데 네. 지금까지 이제 질문 드린 것은 결국은 숫자의 기초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를 좀 여쭤봤던 건데요.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당선인이 모두 17명. 근데 네네. 이 가운데 그 두 명의 그 소수정당 몫이 만약에 그 원래 당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15명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도 5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린민주당하고 손을 합쳐도 안 된다라고는 문제 때문에 좀 여쭤봤던 거고요. 네네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래 네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에 이제 그 5월까지인가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네네. 통합하는 5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었던 건데 통합이 아니라 저희 당규는 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약속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보다도 더 원칙은 이 검찰 개혁이 저희들의 출발 취지고요. 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당의 존재 이유인 적폐 청산, 이 검찰 개혁을 위한 거라면 네. 기본적인 어떤 당규 이런 변경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정말 그걸 위해서라면 그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일단 그 시간은 좀 네네네. 유보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거야 정치적인 거니까 저희가 굳이 벌써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요. 혹시 그럼 이 이야기를 민주당 쪽하고 혹시 좀 얘기를 그러니까 진행을 해보셨어요? 아직은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논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피하다라는 그 자체 판단이 내려진다면 네네. 열린민주당하고 함께할 의향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숫자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 논의나 저희가 어떤 구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를 네네네. 할게요. 근데 그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 지금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숫자는 그쪽이 더 많거든요. 사실 단순히 계산을 그렇겠죠? 해봐도.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수처장 추천 몫 한 명의 어떤 추천 몫을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 변수도 당연히 고려해서 예. 어차피 저희가 공수처법에 대한 마무리를 생각해서 더 이 당의 존속을 결정한다면 네.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거를 이제 고려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까지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그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윤석열 네.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네. 물으신 바가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그 페북에 올린 것은 제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남긴 거겠습니다만 네. 저희 당 자체의 그 출발 자체가 네. 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 시민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음흠. 당연히 그 저희 당의 입장은 그 검찰 개혁의 어떤 상징적인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 개인 의견이라서 뭐 네. 굳이 뭐 그걸 그렇게까지 논의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예. 생각이고 예.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대표니까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해서 뭐 당분간은 어쨌든 개인 입장이라도 음흠. 뭐 그런 뭐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그 확인차 네네. 김용태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대표님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네. 이건 인용입니다. 오만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네.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예, 김용태 의원은 뭐 미래통합당의 개혁을 이끌어갈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예, 거꾸로 왜 미통당이 국민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는지 사실 그런 점을 보다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뭐 새로운 뭐 그쪽이 말하는 보수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전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금융 공간에서 담배 피우고 이러는 것이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오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 동시에 이제 제 1회 첫 번째 어떤 그 추진해야 되는 것이 역시 검찰 개혁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검찰 개혁과 어떤 좀 선거법 예. 보완 같은 게 좀 저희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거법 혹시 보완 방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저희 뭐 창당하고 예. 이 선거운동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예. 아마 이제 곧 논의를 해야 되겠죠. 뭐 언론개혁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